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 발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A형 간염이 유행이란 소식에 일선 병원에선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3,200여 명이 확인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들어 91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 환자의 80%가량은 20대부터 40대, 청장년층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접종을 하지 않은 데다 자연 면역력도 생기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30, 40대는 깨끗한 위생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50, 60대 이상의 연령에 비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A형 간염에 더... A형 간염 유행 소식에 최근 일선병원엔 백신 예방접종 희망자가 많아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백신 보유량이 적어 수요가 몰릴 경우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수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산에 백신을 공급하는 도매업체 모두 전화를 해보니 현재 발주해도 약품은 구할 수 있다고 하니. 게다가 16곳 중 8곳의 보건소는 아예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섰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데 1회 접종 비용이 보건소 4, 5만 원 선에서 일선병원 7, 8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A형 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보건소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장기 독재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입니다. 군합발은 시민들을 짓밟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하에서 그때 항시 저희들도 분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사는 4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과 달리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마 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 되도록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과 경남, 수도권 시민 60만 명 역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은 법 제정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만 거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올해 항쟁 참가자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질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부실한 진상조사와 최근 드러난 전두환 씨의 진압 개입 역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될 때까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토대가 된 부마 민주항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첫 장거리 노선인 싱가포르 취향 항공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크에어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잇따른 추락 사고로 한 달째 운항이 전면 중단된 보잉 737 맥스. 안전장치 시스템 결함이 추락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진 운항 재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싱가포르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인 실크에어는 162석 규모로 운영되는 보잉 737-800기 좌석을 30석 줄여 부산 싱가포르 노선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The more flights between Busan Nippon Airport and Singapore Changi Airport. History has been made as Singapore becomes the first airline to operate non-stop scheduled flights. 최대 항속거리가 5,700km 정도로 직항거리와 비교해 300km 정도 여유가 있지만 만석 상태론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7월에 취항하는 제주항공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 유일하게 맥스 기종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당장 부산 싱가포르 노선 취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737-800 기종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운항이 중단된 맥스 기종의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하반기 내에 취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AA나 이런 데 인증이 전제가 돼야지 우리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황금 노선으로 떠올랐던 부산 싱가포르 노선. 그러나 맥스 사태 장기화가 현실이 되면서 시작부터 노선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강행하며 부산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며 부울경 3개의 시도가 추진하던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재검증의 검증단 명단을 내놓으라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산시는 즉각 국토부에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을 요청하며 국토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장관 면담 때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가르는 소송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제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대리기사 노조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첫 변론에서 사업자 측과 대리기사 측이 서로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맞다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강제로 제한하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한 특성별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스카이라인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법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상 신종 레저 기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잇따라 신종, 변종 레저 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치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문은 파워서핑, 태양 열보트 등으로 불리는 6종의 변종 레저 기구들이 음주 운항을 해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 양산은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봄볕이 쏟아지며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연일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종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 내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6월 초순만큼이나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남의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6도, 창원 24도로 예상되고요. 내륙은 기온이 더 높게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 후반보다 기온이 내려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 상생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신항 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상생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광역단체장 등 주요 기관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협약식에서는 제2신항 입지로 진해 연도 서쪽이 공식 발표되고 부산항 제2신항의 명칭과 LNG 벙커링 입지 확정 발표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권한지방이양 부산시 현장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강원과 대구, 서울 등에 이어 올 들어 6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마리나 항만 개발, 소규모 공유 수면 매립, 원전 고장과 사고 시 현장 조사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한국전자산업의 요람 역할을 했던 부산 전기전자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958년 10월) 부산 진구 연지동에 설립된 대한민국 1호 전자공업 회사인 금성사. 국내 최초의 라디오와 선풍기, 냉장고와 TV 등을 만들어내며 한국 전자제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냉동실, 여기는 냉동실. 손이 없음 오버. 금성 눈초 냉장고는 전자도이므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동. 부산의 전자제품 공장은 국빈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 명소였습니다.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은 금성사에서는 라디오와 선풍기 등 각종 전기기구를 생산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출 대학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출용으로 지난 1959년 금성사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입니다. 금성사는 지금 LG전자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돼 있죠. 이렇게 역사성 깊은 부산의 전기전자산업,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전통적으로 선박 관련 전기전자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발전기,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출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전기전자 제품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의 증가를 보였고 향후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과 중국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라디오 하나에서 시작한 부산의 전기전자 산업,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기전자 사업체 수는 386개, 종사자는 17,000여 명으로 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하액과 부가가치, 수출액도 부산 경제에서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중요한 산업군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비중이 1%에 지나지 않아 반도체나 항공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기 배선기구 제조업체인 제1전기공업. 1955년 설립된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 선두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500개의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40여 개의 소규모 생산 라인 체계를 구축해 구매자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력은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연구 인력까지 확보해서 아주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홈 시스템과 미국 수출 확대로 연간 1,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이곳은 에이징룸, 그러니까 제품을 숙성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조건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신제품을 15일 동안 지켜본 뒤 결합률을 점검한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파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전기전자 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늘은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공홀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홀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사스말 사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부산 사투리 쓰지 말라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간 내용의 문자가 보이고 있어요. 네. 장문의 내용인데 지금 후배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부산 사투리가 좀 듣기 불편하니까 고쳐달라 이런 내용인데 부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군요. 어떤 글들이 올라왔나요? 네, 쭉 보면 좀 어이가 없다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네. 또 이 반응이 좀 논란이 해당 학생이 이 글에 대해서 좀 해명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해명글에 대한 해석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해명글이 올라왔는데도 아직 언짢으신 분들이 이런 설명을 단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편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게 또 서로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아무쪼록 이번 계기로 좀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계 1위 부산 바리스타. 아니, 부산 바리스타가 세계 1위를 했어요? 네, 부산에 있는 한 카페 바리스타가 한국인으로선 처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군요. 네. 아니, 네티즌들은 너무 좋아했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카페가 있는지 몰랐다.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좀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 저 같아도 우리 집 앞에 세계 1위 바리스타가 있으면 매일 가서 커피 사 마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다른 댓글로는 좀 귀여운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네. 아, 이번에 지금 전주현 바리스타가 학생들도 가르치나 봐요. 네. 이번에 1위를 수상한 전주현 바리스타는 부산여자대학 관광학부 바리스타가 검은곳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내 팀은 까도 내가 깐다. 네.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네. 바로 부산용고의 야구팀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유, 참 이런 내용의 글을 보니까 뭔가 더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귀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롯데가 좀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참 골수 롯데 팬으로서 참 공감 가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네. 많은 롯데 팬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대표적으로 좀 진짜 단디하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댓글 중에 보면은 꼴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꼴대라는 게 이제 꼴찌 롯데라는 표현인데 전 이 표현 개인적으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롯데 팬들이 하면은 이게 애증의 표현인데 네. 또 다른 팬분들이 하면 기분이 나쁜. 그래서 팬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산 팬들이 또 응원만큼은 전국 1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음 댓글들을 좀 보시면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내 팀은 나만 이용할 수 있다. 뭐 애정에 보일 때 한숨 소리까지 나온다. 뭐 이런 약간 애증 섞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부산 롯데 이런 팬들이 언제나 등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좋은 결과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액을 소주로 착각하고 마신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반쯤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70살 박모 씨가 부동액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살던 78살 김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 차량에서 부동액이 든 소주병을 발견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제조업체 1층 화장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바로 옆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었고 공장 내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엔 동래구 안락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있던 64살 이모 씨가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층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채무관계의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 반쯤 서구 충무동 길가에서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8시간 동안 주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NC와의 연장 접전 끝에 결국 6대7로 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NC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8회 말 6대4로 2점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9회 루키 고승민의 2타점 동점타로 승부는 6대6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11회까지 득점 없이 연장 접전을 펼친 롯데는 NC의 12회 초 2사 주자 2, 3루 상황에서 이상호의 희생플라이가 권희동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결국 한 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이 어제 연제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간은 최대 120일 이내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정에 의료인과 환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중재 조정 대상은 지난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이후 석 달째입니다. 품목별로는 전기, 수도, 가스류가 전년 대비 1.3%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0.7%, 서비스 부문은 0.9% 상승했고 공업 제품류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동래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시설 4곳을 동래구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동래구는 4곳의 지역 편의시설을 구민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과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동래 행복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를 할당하기로 했고 작은 도서관은 북카페로, 사회적 기업은 노인 일상생활 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물인터넷 관련 잠재 산업군 비중이 전국 대비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부유경 지역의 사물인터넷 잠재 산업 업체 수는 2,032곳으로 전국 대비 7.2%, 종사자는 18,800여 명으로 전국 대비 7.3%에 그쳤습니다. 관련 업체의 74%와 종사자 78%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은 태동 단계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 창업 촉진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재창업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부산형 재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이후 다시 재창업에 성공한 7년 이내 업체로 투자 유치형과 판매 지원형 위주로 20개 업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비 500만 원과 투자 자료 제작,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으로 오는 15일까지 부산 창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봄볕이 쏟아지며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연일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간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 내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6월 초순만큼이나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 후반보다 기온이 내려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